당신도 속고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거짓이라면 50대 이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생활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뇌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며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면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져 면역력 저하, 피부 건조,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된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사람들은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 올리브 오일, 연어 등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저지방 식단을 고집하면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 DKA2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지방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은 젊을 때만 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체력 유지, 신진대사 활성화, 골밀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에너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덤벨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저항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체력 저하, 관절 부담 증가, 그리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절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아플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덤벨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 부담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높여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피해야 할까요? 관절이 아플 때 무조건 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중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평지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계단 오르내리기를 피하고 평지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품 생강 강황, 녹색 채소를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하면 관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관절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약해져
오히려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수중 운동,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운동 등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를 피하고 평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생강, 강황,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을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피부 재생, 호르몬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체력 저하, 피로 증가,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에 닭가슴살, 두부, 계란, 콩,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단순히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으면 체내 이용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피부, 혈관, 면역세포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손실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매 끼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곱하기 1에서 1.2g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챙기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이 함께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또한 뼈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매 끼니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칼슘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 하루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계란, 유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혈압이 정상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은 생활 습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나트륨 과다 섭취,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갑자기 고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은 경우 고혈압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규칙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와 감자 그리고 아보카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를 통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일 때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고혈압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나트륨 과다 섭취,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정상 혈압이던 사람도 갑자기 고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고혈압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므로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필수입니다. 또한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건 피할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진대사 저하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근육량 감소와 활동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근육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라도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덤벨 운동 등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중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면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개선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 규칙적인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면 50대 이후에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잘못된 건강 상식 중 몇 가지를 믿고 계셨나요? 이제는 올바른 정보로 건강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톡톡 건강 생활과 함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